안녕하세요. 강사모 최경성입니다. 오늘 강사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강사모, 여러분들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저도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4살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부르와 도꾸라는 이런 발발이 강아지를 데려와서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 꼬맹이 때 이제 생일 미역국으로 준 그 국이 되게 귀하잖아요. 소고기 넣고 한 게 귀한데, 그런 이제 미역국에 밥 마른 거를 안 먹고 강아지를 줬던 그런 아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시장에 가가지고 강아지들 막 꼬리 흔들고 다가오는 모습들 보는 게 너무 행복했던 그런 유년 시절의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6학년 때는 이제 막 그 강아지에 대해서 뭐 이제 새끼도 낳아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협회에 계신 관계자 분들을 만나고 또 그 협회에 관계자 되신 분들에게 막 이렇게 배우면서, 예전에 뭐 축견협회, 뭐 지금의 애견연맹, 뭐 애견협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련된 협회에서 뭐 도구쇼도 나가고 또 브리더로 활동도 하고 훈련도 배워보고 뭐 다양한 이런 경매들을 쌓았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핸들러가 뭔지 알고 핸들러 체계에 대해서 그 이제 편찬 같은 것도 도와주고 책 쓰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너무나 정말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솔직히 반려동물 훈련사가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진짜 강영욱 훈련사를 너무 좋아하는 게, 강영욱 훈련사가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훈련사분들 만나면 되게 어렵게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게 되게 어렵고 되게 그러는데, 강영욱 훈련사님이 굉장히 잘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하고 사람들의 눈높이를 되게 잘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라는 거에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런 게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반려동물 훈련사의 어떤 문제점이었다면 그 부분들을 개선시켜서 오늘의 정말 강아지 대통령 인정받는 강영욱 훈련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막 도구쇼도 나가고 막 그런 상황도 보니까 어른들의 어떤 이제 그 폐쇄적이고 또 이제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싫다 보니까, 반려견 훈련사 하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이 막 수재도 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의 가정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책임감 때문에 뭐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전 그냥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강아지 너무 좋아했으니까, 저 원래 이제 전공이 IT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경영정보 박사가 됐지만은, 그 사이에 정말 저는 막 인생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뭐 우유 배달, 뭐 접시 닦는 거, 뭐 서빙, 뭐 식물 배달, 전단지, 노가다, 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막 오만 일들을 하면서 학비도 벌어야 됐고 또 장학금도 타야 됐고, 그래서 제가 원래 상고 출신인데 뭐 전문대학교도 가서 뭐 방통대학도 하고 사이버대학도 하고 학제문행제로 학사학위를 받고 또 상교대 근무해서 삼성 SDS에서 일하면서 이제 뭐 야간대학원 냈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뭐 6개월 동안 막 영어 공부 미친듯이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해결하면서 어린 나이에 인생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 생각이 들어서 상교대 근무하면서 일반 대학원을 내고 잠 안 자고 대학원 가고 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2006년도에 이제 서울에 D그룹에 이제 대리로 입사하게 돼서 서울로 이제 2006년도에 상경하고, 하여튼 그런 어떤 인생에 너무 이제 힘든 사이클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마음속 한편에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랐던 건 뭐냐면 2004년도부터 이제 네이버에 강사모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 네이버에 강사모가 생겨가지고 2014년 이때까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IT 기업으로 입사를 해서 증권사의 IT 본부에서 정직원으로 연봉도 굉장히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과장이 되는 그런 서열이었는데 강아지 좋아했던 너무 마음 때문에 강아지 분양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창업이란 걸 해서 이제 인터넷 강아지 분양 사업을 하는 그런 CEO로 정말 너무 열심히 막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느꼈던 거죠. 사업을 해보니까 이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 분양하는 분양 구조, 또 유기견, 또 그리고 사람들이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저는 참 특이하게 했던 게 뭐냐면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 입양 보내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 악마 같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강아지 공장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항체가 6단계까지 있거든요. 근데 강아지의 항체들이 있어야지만 어떤 중대 질병, 홍역이나 파보 오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 항체가 없는 데서 새끼가 낳고 또 이 강아지들이 15일이 되면은 이제 잠복기가 막 터지고 막 이런다는 말 쓰거든요. 그러면 홍역이나 파보가 터져요. 그러면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이 결국 이 항체가 없는 아이들이 새끼 놓은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질병에 대한 것들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 폐사를 하게 된잖아요. 근데 보통의 강아지 입양하는 분들은 뭐 부모님이 사별하다든지 아버님이 사별했다든지 아니면 아이 정서 때문에 키운다든지 어떤 사정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강아지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와, 근데 이분들 상처받는 거 보면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어떤 생명도 존중해야 되고 강아지에 대해 올바르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 자꾸 교육시키고 뭔가 알려주고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걸 하면서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펫샵을 운영하고 또 인터넷 강아지 분양으로 정직한 뭐 강아지 분양 업체 이렇게 해서 뭐 SBS 생활경제도 나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와, 근데 이 생명 죽는 거는 원천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에 이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강아지 입양 보내고 입양 활성화시키고 강아지 공장 만드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이버에 어떤 이제 이런 공간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공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펫샵을 정리하고 또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 일들을 안 하게 되면서 뒤돌아보니까 강아지 공장이 결국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부터 시작을 했구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사가 강아지 공장을 만드는 핵심 소스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이제 네이버에 만들어 놓은 강아지 사랑하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대로라면 사람들이 강아지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생각과 이 교육적인 컨텐츠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 다음에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도 강아지 그냥 장난감처럼 지나가다가 나하고 눈이 맞았네, 너무 귀엽네, 그래 너 나하고 인연이니까 나하고 살자. 근데 키워보니까 개춘기가 되고 아이가 변하고 또 아이가 뭐 활동량이 많아서 어떤 저지레도 많이 하고 뭐 가구도 뜯고 뭐 뭔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또 내가 처음에 장난감도 샀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뭐 쉽게 대하는 거죠. 쉽게 대하다 보니까 와, 그냥 막 버리는 거죠, 그냥. 얘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왜 문제를 왜 일으켜요? 보호자가 산책도 안 시켜주고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고 훈련도 안 시켜주고 아이들이 2년 안에 성년이 되고 그 2년 안에 성년이 되는 순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도 하고 뭔가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아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키워놓고 뭐 천재견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보호자들이 깨워줘야 되고 보호자들이 알고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고를 안 한다는 거죠. 뭐 훈련사가요? TV에 나오는 어떤 훈련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익혀서 그걸 연구하고 내가 문해력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이해해서 판단해서 잘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 키운 강아지랑 제가 키운 강아지랑 성격이나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제가 경험이 많고 또 제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눈높이로 맞고 또 패턴이나 말하는 뉘앙스 이런 것들이 일정하고 어떤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부분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바꾸고 싶었어요. 제가 사업을 접고 또 그때 그 사정이 저희 어머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빚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부모님의 빚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뭐 SBS 나오고 이제 이제 인터넷 강아지 분양업체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괴로웠었어요. 강아지 좋아해서 입양 보냈는데 누군가 상처받는 그런 모습 보면 내가 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물론 뭐 환불도 해주고 뭐 조치할 건 다 해주죠. 뭐 수액도 맞춰주고 뭐 강아지 뭐 검진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뭐 진짜 막 모든 아이들 정말 운명이 닿을 때까지 함께 하면서 뭐 눈물도 많이 흘렸고 뭐 그런 것도 했지만은, 근데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깨우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누군가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알려줄 건데, 이런 문제들 이렇게 골마 터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문제들 누가 이야기해 줄 건데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나는 내가 강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표현하고 거기에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심을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한 게 다음 포탈에 있는 강사모고, 그리고 그 강사모를 만들면서 강아지에 대한 교육이나 동물에 대한 어떤 동물병원에 대한 어떤 올바른 생각들, 그리고 전반의 어떤 이 상표과 서비스권 측면에서 상표 등록도 했고 서비스권 등록도 했고, 그래서 이제 출원이 됐어요. 강사모라 이름이 단순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특허도 받았고 뭐 서비스 코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담고 싶었던 건 뭐냐,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다음에 강아지를 키우는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교육적인 메시지를 심을 수 있는 채널로 플랫폼을 성장시켜야 되고, 그 플랫폼에 어떤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데, 지금의 강사모 이제 제가 많이 알려주면 저한테 연락이 오죠. 네이버에 뭐 사기를 당했대요. 강사모 회원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보고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강아지 공장의 원인이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강사모를 만들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카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글을 썼어요. 예. 미친 듯이 글을 썼어요. 제가 뭐 이 브랜딩을 해갖고 막 수억을 벌까요? 아니에요. 저도 이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 뭐 외국계 기업 잘 다니고 또 뭐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제 다시 또 뭐 사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힘든 시간들을 막 많이 겪게 됐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반려동물의 어떤 좋은 어떤 교육적인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만 초래하고, 또 저 역시 어떻게 보면 많이 경험한 거죠. 법인의 어떤 CEO로서. 근데 어떤 그런 경험들 때문에 강아지 공장에 대한 생각들, 내가 경험했던 그런 뭐 고통스러웠던 마음들도 표현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 옛날에 그 펫샵 했던 애가 저 만들어 놓은 카페가 뭐 올바르겠냐, 뭐 어떻겠냐, 뭐 말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2019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박사학위의 주제가 버추얼 커뮤니티예요. 가상 커뮤니티예요. 가상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 요인들과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생각하고 그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는지, 지식적인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부분들과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전반에 대한 어떤 가상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뭐 책임감, 뭐 다양한 이런 시각들을 볼 수 있는 논문을 쓴 게 제 박사 논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6년이 걸려서 결론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정보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했지만, 다음 강사는 그냥 만들어진 강사는 아닙니다. 그만큼 경험하고 그만큼 하면서 사람들이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뭐 함부로 대하고, 또 쉽게 저한테 부탁을 하고, 쉽게 뭐 뭔가 항상 도와주는 사람, 저 사람한테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해서 저 역시도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 내가 항상 뭐 저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저들이 뭐 어려워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마케팅을 했던 마케팅 CEO였으니까 제가 500만 원의 돈을 벌었어요. 예. 그러면 그 돈 제가 가지면 되잖아요. 그냥 돈 받으면 말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굳이 안 받고 뭐 유기견 사료라도 이런 것도 사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제 환원하는 거죠. 예. 환원하는 행동을 하고, 또 뭐 마케팅비를 안 받아요. 예. 그런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길에 지나가던 어떤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동물 보면은 막 괜히 막 이제 챙겨야 될 것 같고, 막 사료도 줘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사다 먹여야 될 것 같고, 진료도 보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비용도 막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제 아이가 아프고, 제 와이프가 아프고,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유산을 2번 해가지고 얻은 굉장히 귀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저희 아들이 이제 막 아토피가 걸려갖고 막 피가 막 나고 막 진물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와이프가 이빨이 아픈데 제가 병원 가 이랬는데 오빠 돈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까지 온 거죠. 아, 저는 좋아해서 이 일을 좋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고,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사회에 정말 교육적인 컨텐츠를 심겠다. 그리고 문화교육센터를 만들고 그 초석 위에 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강아지 좋아하고 또 미래의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좋은 일자리,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리더로 서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CEO였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너무 이제 공익, 뭐 사회, 뭐 이런 운동가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도 듣다 보니까 제가 힘든 게 낫지, 또 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 더 도와드려야지. 제가 어떤 사리사욕 채우기에는 너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제 아이 아프고 와이프 아프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너무 그때 힘들었던 거는, 내가 힘들 때는 정작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제가 이제 41거든요 41인데 그때가 이제 39살 때였어요. 전생의 주기에서 제가 초년생으로 서울 올라가지고 돈 모았던 거, 뭐 결혼해서 뭐 사업하고 뭐 분양 사업했던 거, 이렇게 해서 돈 모았던 것들을 또 집에 빚 문제 때문에 빚 갚는데 또 다 도와줬고, 저도 다시 또 그런 원점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천에 빌라 하나 마련했었는데, 그 빌라 하나 만들어 놓은 그 집조차 제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결국에 2017년도였죠. 그때 이제
7월, 6월 막 그때 좀 너무 괴로웠던 시절에 7월 달이었어요. 그때 7월 달이었는데 너무 괴롭고 돈 없고 힘든 상황에 제가 접시를 닦으러 갔어요. 접시를 닦으러 가서 그 접시 닦으러 가는 그 순간에 저는 뭐 그냥 일 한번 해보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일만 미친 듯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갔었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한 거예요. 접시 닦기를 인천공항에 영종도에 가서 마스크를 끼고 락스통을 밀고, 그런데 진짜 저는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아주머니가 막 욕을 막 래퍼처럼 해요. 막 그리고 막 그 하대도 진짜 태어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욕은 뭐 그 우리 막 씨 무슨 이제 뭐 욕 있잖아요. 아씨 뭐 욕 있잖아요. 그런 욕들도 그냥 서슴없이 막 래퍼처럼 막 하시는데 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막 해보려고 막 미친 듯이 막 접시 닦고 막 식기 보내고 막 생쇼를 했죠. 그런데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막 뭐라고 하는데 막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양손에 쥐가 빡빡 왔어요. 팔이 안 움직여지더라고. 막 오그라들더라고요, 이렇게. 와, 너무 막 처절했죠, 저는 인생이.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걸 멈췄어요. 멈추고 나와가지고 뭐 파스도 막 손에 뿌리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팔이 이렇게 병신처럼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로 서럽고 너무 괴롭고 막 우울하더라고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그 거지처럼 나왔죠. 이제 옷 입고 이제 막 툴툴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영종도가 거기가 그냥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아니에요. 공항에 어떤 이제 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역까지 가는 데는 버스라든지 뭔가 이제 수단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버스도 안 쓰지. 뭐도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이제 그런 이제 대한항공 그 운전석 기사분한테 가가지고 팔 이렇게 해가지고 아저씨 죄송한데 좀 태워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 중 우리가 이 대한항공 이 버스지만은 이 스튜디오스나 이런 이제 항공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절대 못한다. 이 직원들만 타는 거다. 그래서 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근데 팔을 왜 그러냐 그래.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팔을 좀 다쳐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안 되는데 니는 태워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타고 오는데 자, 다시 한번 지금 그때 대한항공 기사분께 감사드리고 그때 진짜 너무 막 슬펐어요. 슬퍼가지고 나와서 지하철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눈물이 막 주르르르 그렇게 들어. 그러면서 제가 딱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이제 법인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살면서 내려놓지만은 내가 그동안 이 반려동물 교육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열정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다 이제 마지막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만 지켜야 되겠다. 뭐냐? 강아지에 대해서 사랑했던 마음들, 강아지에 대해서 소망했던 마음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사람들의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줄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교육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책, 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문해력이나 이런 생각들을 높여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나는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수많은 시간을 제가 글 써왔어요. 제 카페에도 보면은 제가 미친 듯이 글을 썼어요. 지금까지. 왜 글을 썼냐? 제가 봤을 때 강아지에 대한 어떤 시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아지에 대한 그 시작이 분양으로 시작해가지고 강아지 공장 활성화시키는 걸로 왔고, 그 공간에서 강아지 분양시키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상황에서 이 유기견 문제 10만 이거 해결 안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가지 정서들이 결국에 강아지에 대한 어떤 자랑이라든지 자신의 가게 얼마나 잘났는지, 또 어떤 뭐 잘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서로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줄 수 있는 어떤 중심에서 교육적인 내용들이 안 잡히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자랑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나 이렇게 잘 키워, 여기 재미있어, 이렇게 흥미있어. 근데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유기견 10만? 너 안타까운 강아지들 계속 버리고 있잖아요. 저 지금 이제 장애견 키우고 있는데, 장애견 콕콕 키우는 것처럼 뭐 신분증이 있어서 이제 죽어가는 어떤 한이란 강아지, 또 뭐 다리 다친 강아지, 뭐 수많은 또 유기견도 또 입양도 보내고 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던 게 그냥 하루아침에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이 있는 하에서 무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할 이야기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반려동물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하나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가족을 지키면서 제가 이 강아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글을 쓰고, 정말 그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강아지에 대한 어떤 소중한 의미들, 그리고 내가 좀 느꼈던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가치들 이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또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다음 강사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강사모라는 이름을 뭐 특허도 내고 서비스권도 내고 이렇게 이제 채널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냐고요? 누가 뭐 하라고 했냐고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키웠던 이 반려동물, 뭐 수철이라든지 뭐 지바라든지 한이라든지 꼬맹이라든지 해피라든지 뭐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 다 죽음까지 가고, 또 어떤 사고도 당해보고, 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에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보다 많이 키워봤고 많이 괴로워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돈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제가 월세 30만 원짜리 집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혼은 안 당했죠, 다행히. 다시 제 길을 위해서 그 접시 닦고 온 날 이후에 이제 대기업으로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IT 본부에서 이제 다시 컴퓨터에 대한 일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도 계속 가상 공동체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다시 이제 대기업에 이런 이제 직급을 받고 연봉에 대한 것들도 처우도 개선받고 해서 지금 가정을 좀 안정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글을 쓰고, 또 이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기 위해서 다음 강사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탈에 왜 강사모가 만들어졌냐,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강사모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메시지나 어떤 기본 소양이라든지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멘토 같은 사람들, 올바른 보호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 저는 강사모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왔던 강아지의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고, 또 그 문제에 실질적으로 직면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좀 바꿔야 되겠다는 가슴에 어떤 불 같은, 그 뜨거운 열정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렇게는 사는 어른이 되면 안 되겠다.
아니면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을 더 서포트하는 일을 했겠지만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라도 나서서 한번 이 어려움에 부딪혀보고 직면하다 보면 뭔가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 그 좋은 사람들이 결국에 이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고, 그 사람들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노력해서 이제 제 박사 논문을 완성을 했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대한 이 논문이 완성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어떤 리더의 열정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컨텐츠라든지 또 서로가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결국에는 그냥 굉장히 거창한 거 하는 건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어린 애기들에게 아빠로서, 또 형아? 형아라면 좀 좋긴 한데 형아로서 그냥 강아지 키우는 거에서 생명은 이렇게 존중하는 거고, 강아지는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료를 먹일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배움 훈련을 이렇게 시켜야 되고, 기초교육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더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 다음 세대 강아지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바꿔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앞장서고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소중한 어떤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다음 강사 커뮤니티 만들어가고,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어떤 환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른 부분들을 서로 맞춰가고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어떤 예의를 지킬 수 있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조언을 통해서 올바른 커뮤니티, 올바른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그게 강사모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적인 내용들을 담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교육이 중심이 되고 그 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올바른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다음 강사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강사모 이런 거예요. 강사모여서 행복했어요. 예. 우리 아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어떤 삶의 어떤 사이클, 이 모든 것들이 이 커뮤니티에 담겨 있지만 이 소중한 추억들 때문에 제가 다음에 더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또 문화에 대한 생각들,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